금 100냥을 줄 테니 오늘 밤 안으로 궐을 떠나거라. 세자빈 간택에 모인 처자들 앞에 한밤중에 누군가 묵직한 금자루를 풀어놓자 모두가 펄쩍 뛰며 충심을 외쳤지요. 그런데 누더기를 걸친 한 처자만은 그 100냥을 말없이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처자가 금을 받아 들고 한밤중 궐을 나선 데에는 아무도 짐작 못한 이유가 숨어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세자빈을 드리는 간택이 열린 것이지요. 팔도의 처자들이 비단옷을 입고 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끼어 있었지요. 흙물밴 무명 저고리에 거친 삼배 치마였습니다. 손끝은 약초 물이 들어 거뭇했지요. 강초희라는 처자였습니다. 나이 18, 한미한 의원의 딸이었지요. 초희가 어찌 그 자리에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간택령이 떨어지자 처자들이 모두 불려왔지요. 양반 호적에 이름만 겨우 걸린 집까지도요. 초희도 그 끝자락에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비단 처자들이 초희를 보고 입을 가렸지요. 어디서 저런 차림이 다 들어왔담. 손 좀 보게나. 종이 잘못 들어온 게 아니야? 쉿, 그래도 들리겠네. 초희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거리할 마음도 부끄러워할 기색도 없었지요. 그저 이 자리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간택은 사흘에 걸쳐 치러질 참이었지요. 첫날은 처자들이 별궁에 함께 머무는 날이었습니다. 예법과 됨됨이를 살피는 자리였지요. 그 별궁 한편 발이 들이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사내가 처자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세자 이헌이었습니다. 나이 19, 이마가 시원하고 눈매가 깊었지요. 세자는 며칠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자들이 하나같이 효를 말하고 덕을 말했지요. 그런데 그 눈빛이 향한 곳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세자빈이라는 자리뿐이었지요. 세자가 곁에 늙은 내관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들이 보는 것이 나이냐 아니면 세자의 자리이냐. 사람의 본바탕은 잴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저하. 잴 수 없다면 흔들어 보면 되지 않겠느냐. 세자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그날 밤 세자는 한 가지 일을 꾸몄습니다. 처자들 방마다 사람을 보낸 것이지요. 묵직한 금자루를 하나씩 안기게 했습니다. 전갈은 짧았지요. 금 100냥을 줄 터이니 오늘 밤 안으로 조용히 궐을 떠나거라. 까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받고 떠나는 자와 끝까지 남는 자를 보려는 것이었지요. 세자는 발 뒤에 숨어 거동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방마다 금자루가 놓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이 무슨 망극한 일이냐? 한 처자가 자루를 밀치며 목청을 높였지요. 그 소리가 옆방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도 받지 않겠다. 세자 저하를 모실 마음은 금으로 살 수 없느니라. 옳거니 누가 보냈는지 몰라도 괘씸하구나. 처자들은 너 나 없이 충심을 외쳤지요. 발 뒤에서 보던 세자의 입가에 쓴웃음이 돌았습니다. 외침은 컸지요. 허나 누구도 금자루를 방 밖으로 내치진 않았습니다. 다들 밀어내는 신용만 했습니다. 곁눈으로는 금을 흘끔거렸지요.
역시 달을 바가 없구나. 세자가 막 자리를 뜨려던 그때였습니다. 별궁 끝방 문이 조용히 열렸지요. 초희가 금자루를 안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세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초희는 주위를 한번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그 무거운 자루를 등에 둘러매었지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초희는 담을 따라 걸음을 옮겼지요. 세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습니다. 저 처자 금을 챙겨 나간단 말이냐. 천한 것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가난한 처자가 백냥을 보았으니 어찌 마다하겠나이까. 내관이 혀를 찼지요. 세자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리도 마다하고 금만 챙겨가는 처자라니요. 가장 욕심 사나운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자가 그 처자를 벌하라 명하려 했지요.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희의 걸음에는 도둑의 황급함이 없었지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자기도 모르게 발을 옮겼지요. 내관이 황급히 만류했습니다. 저하, 야심한 밤에 어디를 가시옵니까? 아래 것을 보내시지요. 아니다. 내 눈으로 보아야겠다. 세자는 평복 위에 허름한 도포를 걸쳤지요. 갓을 깊이 눌렀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한미한 선비의 차림이었지요. 본디 자맹을 즐기던 세자였습니다. 변복은 어색하지 않았지요. 멀찍이 따르거라. 가까이 오면 들킨다. 세자는 어둠 속으로 초희의 뒤를 밟았습니다. 초희는 궐문을 나서자 큰 길을 버렸지요.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등불 하나 없는 길이었지요. 그 길을 초희는 눈 감고도 가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세자는 기이했지요. 도둑이라면 인적 드문 곳으로 숨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초희가 향하는 곳은 점점 더 가난한 동네였지요. 다 쓰러져 가는 초가들이 어깨를 맞댄 곳이었습니다. 도성에서 가장 헐벗은 골목이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물물 좀. 길가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지요. 행색을 보아 거지였습니다. 세자는 멈칫발을 멈췄지요. 그런데 초희는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사내 곁에 무릎을 굽혔지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초희가 사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의 작은 보따리를 풀었지요. 안에는 마른 약초와 약병들이 가지런했습니다. 초희는 약병 하나를 따 사내의 입에 흘려 넣었지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지요. 세자는 담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금을 챙겨 달아난 욕심꾼이라 여겼지요. 그런데 그 처자가 거지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사내가 약 기운의 숨을 골랐습니다. 초희는 사내를 처마 밑으로 옮겼습니다. 제 저고리를 벗어 덮어 주었지요. 날이 밝으면 의원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견디셔야 해요. 고맙소, 처자. 한대 유시오.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어서 눈을 붙이세요. 처자 같은 사람이 어찌 이 험한 골목에. 말씀 아끼세요. 기운부터 차리셔야지요. 초희는 사내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지요. 세자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시험하려 했던가요? 외침이 큰 자를 골라내려 했지요. 정작 말없이 움직이는 손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초희가 다시 자루를 둘러매었지요. 세자도 다시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 끝 낡은 약방 앞에서 초희가 멈췄지요. 문을 두드리자 부스스한 노의원이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냐 아니, 초희 아니냐. 의원님, 약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희가 등에 맨 자루를 마루에 내려놓았지요. 자루가 쿵 소리를 냈습니다. 이걸로 마을 사람들 약을 지어주세요. 더는 약이 없어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노의원이 자루를 열어보고는 입을 딱 벌렸지요. 100냥이었습니다. 아니, 이 큰 돈을 대체 어디서 났단 말이냐? 설마 무슨 변이라도 당한 게냐? 그건 묻지 마세요, 의원님. 깨끗한 돈은 아닐지 몰라도 더러운 곳에 쓰진 않을 겁니다. 세자가 담 너머에서 그 말을 들었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자의 시험을 통째로 비웃는 듯 했지요. 초희가 약방을 나설 무렵 동력이 희붐하게 밝았습니다. 세자는 끝내 초희 앞에 나서지 못했지요. 무거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궐로 돌아간 세자는 이상한 소식을 들었지요. 간밤에 금을 받고 달아난 처자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느새 별궁에 쫙 퍼져 있었지요. 강씨 그 천한 것이 100냥을 들고 야반도주를 했다는구나. 누더기를 걸치고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지. 처자들의 입이 험했지요. 그 소문은 곧 중전마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중전마마의 얼굴이 굳었지요. 금을 받고 달아나다니 간택을 더럽힌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 처자를 잡아들이라. 초희가 졸지에 죄인이 될 판이었습니다. 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다들 초희가 100냥을 품고 달아났다 여겼습니다. 세자는 그 소식을 듣고도 입을 열지 못했지요. 금을 보낸 자가 자신임을 밝힐 수는 없었지요. 그러면 처자들을 떠본 일이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세자는 며칠만 더 지켜보기로 했지요. 끌려온 초희가 별궁들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전마마가 발 뒤에서 물었지요. 내가 간밤에 금을 받고 궐을 나갔느냐? 그러하옵니다. 그 금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미 쓰고 없사옵니다. 무엇에 썼단 말이냐? 소녀의 일에 썼사옵니다. 내 일이라니 그것이 답이 되겠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송구하오나 더는 아를 말씀이 없사옵니다. 발 뒤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묻는 말마다 입을 다무니 영락없는 죄인의 행색이었지요. 그때 한 처자가 앞으로 나섰지요. 비단옷이 고운 콧대 높은 처자였습니다. 진율청 제조 민대감의 조카 민채령이었지요. 중전마마, 저런 천한 것을 어찌 두시옵니까? 금의 눈이 멀어 세자 저하를 욕보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당장 내치심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옳습니다. 중전마마. 저런 것과 어찌 한자리에 앉겠나이까. 채령의 말에 처자들이 옳다구나 거들었지요. 초희를 향한 눈초리가 싸늘했습니다. 초희는 그 멸시를 고개 숙여 받아냈지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발 뒤의 세자만이 진실을 알았지요. 저 처자는 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약값으로 그 금을 쓴 것이었지요. 그 무렵 약방에 한마디 말이 떠돌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한 의원이 늘 하던 말이었지요. 초희의 아비 강덕수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디에 쓰느냐로 가려지는 법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초희가 어떤 짐을 지고 그 자리에 섰는지도요. 그러나 이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일은 머지않아 한양을 발칵 뒤집어 놓을 참이었습니다. 초희가 별궁에 갇힌 뒤로 사흘이 흘렀습니다. 간택은 중단되었지요. 처자들은 죄인과 한 지붕이라며 불평했습니다. 세자는 그 사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눈만 감으면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거지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던 처자의 손이었지요. 내관아, 저 처자에 대해 알아오너라. 무엇을 알아오리까, 저하. 이름이 무엇이며 어느 집 자식인지, 그리고 그 금을 정녕 어디에 썼는지. 내관이 은밀히 도성을 돌았지요. 사흘 만에 돌아온 내관의 얼굴이 묘했습니다. 저하, 괴이한 일이옵니다. 그 처자는 도적이 아니었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백냥을 받은 그 밤, 곧장 약방으로 갔다 하옵니다. 그 돈을 모두 약값으로 내놓았다 하옵니다. 세자의 눈이 흔들렸지요. 짐작은 했으나 막상 들으니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도성 변두리 골목에 요사이 몹쓸 병이 돈다 하옵니다. 그 골목 사람들을 살리려 그 돈을 풀었다 하옵니다. 세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자기가 던진 금이었지요. 그 금이 죽어가는 자들의 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처자의 아비는 누구라더냐? 한미한 의원이었다 하옵니다. 허나 한 해 전 그 몹쓸 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옵니다. 그 뒤로 처자가 홀로 골목을 지켰다 하옵니다. 세자가 한참 생각에 잠겼지요. 의원의 딸이라. 그래서 그 손이 그리 야무졌던 것일까요? 허나 그 아비가 어쩌다 헐벗은 골목에 흘러들었는지는 내관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그 내력이 못내에 궁금했지요. 그 무렵이었지요. 초희는 별궁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달이 보였지요. 초희는 그 달을 보며 아비를 떠올렸습니다. 강덕수는 따뜻하면서도 고든 사람이었지요. 초희에게 의술을 가르친 것도 아비였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는 법이었지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법이었습니다. 초희야, 의원은 손보다 눈이 밝아야 한다. 눈이 옵니까, 아버님? 그래. 병은 몸에만 드는 게 아니야. 사람의 거짓에도 병이 든단다. 그 거짓을 꿰뚫어 보아야 사람을 살린다. 어린 초희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지요. 그러나 아비의 마지막을 겪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한 해 전 겨울이었지요. 도성 변두리의 몹쓸 병이 처음 돌았습니다. 강덕수는 밤낮 없이 병자들을 돌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강의관, 진율청, 제조 대감의 분부요. 이 병은 다스릴 병이 아니니 손대지 말라 하셨소. 약으로 다스릴 병이 아니라니요. 제가 처방을 찾았습니다. 환자가 낫고 있습니다. 닥치시오. 위에서는 이 병을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 하셨소. 약이 없다 적어 올리시오. 그래야 골목을 막고 불을 놓아 병을 끊을 수 있소. 강덕수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지요. 골목을 막고 불을 놓는 일이었지요. 그러면 산 사람까지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약이 있는데 어찌 없다 거짓을 적으란 말이오. 나는 그리 못하오. 강덕수는 거짓 보고를 거부했지요. 그날로 관복을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그가 찾은 처방마저 불어난 것으로 몰렸습니다. 강덕수가 헛된 약으로 백성을 현혹한다. 그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방이 골목마다 나붙었지요. 사람들은 강덕수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지어도 받으려는 이가 줄었지요. 그래도 강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멀리하는 자들의 문 앞에 약을 놓고 돌아섰지요. 그러다 끝내 자기가 그 병에 걸렸습니다. 초희야, 내 처방 기록을 잘 간수하거라.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이 기록이 언젠가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거짓을 밝힐 것이다. 강덕수는 숨을 거두며 작은 책 한 권을 쥐어 주었지요. 아비의 처방이 담겼지요. 그날 관아의 일까지 적은 기록이었습니다. 초희는 그 책을 품에 안고 울었지요. 아비가 떠난 뒤 초희는 홀로 그 골목을 지켰습니다. 아비가 남긴 처방으로 사람들을 돌보았지요. 그러나 약값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골목에 돈이 있을 리 없었지요. 그러던 차에 간택령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양반 호적 끝에 걸린 초희에게도 영이 닿았지요. 초희는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지요. 궐에 가면 그 진율청 대감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초희는 아비를 내쫓은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요. 진율청 제조 민영규였습니다. 초희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지요. 언젠가 아비의 결백을 밝히겠노라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든 궐에서 초희는 뜻밖의 금자루를 받았지요. 누가 보냈는지는 몰랐지요. 다만 그 100냥이면 골목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초희는 망설이지 않았지요. 자리 따위는 처음부터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진율청에선 민대감이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살집 좋은 얼굴에 위엄이 흘렀지요. 곁에는 수아 하나가 굽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대감, 변두리 골목의 병이 좀처럼 잡히지 않사옵니다. 한데 이상한 소문이 있사옵니다. 무슨 소문이냐? 어떤 처자가 100냥을 풀어 약을 지어 돌린다 하옵니다. 그 약을 먹은 자들이 살아난다 하옵니다. 민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장부를 덮는 손이 멈췄습니다. 살아난다 약으로? 그러하옵니다. 민대감의 표정이 싸늘해졌지요. 그 병은 천벌이라 못 박아 둔 터였습니다. 그래야 빼돌린 구휼미와 은이 묻히는 까닭이었지요. 본디 그 골목에는 나라의 구휼미가 내려가야 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곡식을 풀고 병자들에게 약을 대야 했지요. 그 곡식과 은을 민대감이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갔지요. 그 재물은 민대감의 곳간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약으로 사람이 산다는 게 밝혀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천벌이 아님이 드러날 판이었지요. 사람의 손이 끊겨 죽은 것이었으니까요. 빼돌린 곡식과 은이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그 처자가 누구냐? 강씨라 하옵니다. 한데 그 처자가 바로 그 간택 처자라 하옵니다. 민대감의 눈이 번뜩였지요. 강씨라 설마 그 강덕수의 핏줄이냐? 확 실치는 않으나 그런 듯 하옵니다. 민대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 묻은 줄 알았던 이름이었지요. 그것이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강덕수가 죽고서야 발뻗고 잣건을. 그 딸 자식이 또 그 골목을 헤집는단 말이냐. 어찌하오리까 대감. 가만두어선 아니 된다.
싹을 잘라야지. 민대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요. 그날부터 민대감의 사람들이 골목을 살폈습니다. 초희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별궁에 갇힌 초희는 다만 골목 사람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자기가 갇힌 사이 약은 잘 돌고 있을까? 노의원 혼자 그 많은 병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초희는 창사를 붙잡고 골목 쪽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누군가 별궁담을 넘어왔습니다. 어둠 속에 한 사내가 서 있었지요. 갓을 깊이 눌러쓴 선비 차림이었습니다. 초희가 흠칫 놀랐지요. 뉘십니까? 놀라지 마시오. 해를 끼치러 온 사람이 아니오. 사내가 나지게 말했지요. 다름 아닌 세자였습니다. 궁금증을 누르지 못해 변복하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물론 초희는 그가 세자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골목에 약을 푼 처자가 그대요? 그렇습니다만 미신지요. 이름은 휘라하오. 한낱 떠도는 의생이요. 세자는 거짓 이름을 댔지요. 초희는 의생이라는 말에 경계를 조금 풀었습니다. 의생이시라면 그 골목 사정을 아시겠군요.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약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백냥을 다 푼 것이오? 가진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세자는 그 담담한 대답에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지요. 초희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마음을 정했지요. 내 그대를 여기서 꺼내주겠소. 대신 한 가지 청이 있소. 청이라니요. 그 골목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오.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소. 초희가 사내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믿어도 될 사람인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사람의 손이라도 아쉬운 때였지요. 좋습니다. 사람을 살리실 분이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길이 처음으로 포개졌습니다. 세자는 아직 초희의 아비가 누구인지 몰랐지요. 초희는 곁의 사내가 세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민대감의 칼이 이미 그 골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세자는 그날 밤 안으로 초희를 별궁에서 빼냈습니다. 내관을 시켜 옥문 지키는 자에게 손을 썼지요. 죄인이 사라진 것은 이튿날에야 드러났습니다. 강 씨가 또 달아났다. 별궁이 한바탕 소란했지요. 중전마마는 노여워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죄인 하나를 크게 떠벌릴 수도 없었지요. 세자는 평복 차림으로 초희를 따라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을 골라 걸었지요. 초희가 앞서고 세자가 뒤를 따랐습니다. 휘라 하셨지요. 정말 의생이 맞으십니까? 어찌 묻소. 걸음걸이가 의생 같지 않아서요. 너무 반듯하십니다. 세자가 흠칫했지요. 초희의 눈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의생도 양반집에서 글을 배우면 걸음이 반듯해지요. 그러시군요. 한데 손은 또 어찌 그리 곱습니까? 그건 이제부터 거칠어질 것이요. 초희가 피식 웃었지요. 세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이 처자 앞에서는 거짓이 오래 가지 못할 듯 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지요. 세자가 우뚝 멈췄습니다. 눈앞에 광경에 숨이 막혔지요. 쓰러져 가는 초가들 사이로 거적이 즐비했습니다. 그 아래는 주검이었지요. 살아있는 자들도 송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누런 얼굴에 퀭한 눈이었지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식은 품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게 도성 안의 일이란 말이오. 예. 나라님 발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세자의 손이 떨렸지요. 궐에서는 본 적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구휼미는 어찌 되었소? 나라에서 곡식을 풀지 않았소. 풀었다 하지요. 장부에는요. 장부에는? 초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위험했지요. 아직 이 사내를 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안악이 아이를 안고 뛰쳐나왔지요. 초희야, 우리 도리가 숨을 못 쉬어. 얼른 좀 봐줘. 응? 이리 줘 보세요. 초희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손이 빨랐지요. 아이의 눈을 까뒤집고 입술을 살피고 목을 짚었습니다. 열은 내렸는데 숨이 가쁘구나. 무얼 먹였습니까? 어제 옆집서 죽을 한 그릇 얻어 먹였어. 그게 다야. 그 죽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몰라. 그냥 멀건 죽이었어. 초희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무언가를 짚어 내는 눈빛이었습니다. 도령, 저 집부엌 좀 봐주세요. 솥에 남은 죽이 있을 겁니다. 세자가 옆집으로 뛰어갔지요. 솥바닥에 멀건 죽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거뭇한 알갱이가 섞여 있었지요. 세자가 그것을 한 줌 들고 왔습니다. 이런 것이 섞여 있었소. 상한 보리에 곰팡이가 슬었네요. 그걸 끓여 먹였으니 탈이 난 거예요. 초희가 곧장 침통을 열었지요. 아이의 손끝을 따 검은 피를 빼냈습니다. 이어 약병에 물약을 떠 넣었지요. 잠시 뒤 아이가 캑캑거리며 숨을 토했습니다. 이앙.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안악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맙다, 초희야. 이 은혜를 어찌 갚누. 갚으실 것 없어요. 돌이 다시는 상한 죽 먹이지 마세요. 세자는 그 광경을 멍하니 보았지요. 죽 한 그릇에서 곰팡이를 짚어 내는 눈이었습니다. 그저 약만 짓는 처자가 아니었지요. 그대는 어찌 그것을 단번에 알았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의원은 손보다 눈이 밝아야 한다고요.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아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날부터 세자는 초희 곁에서 일했지요. 소매를 걷고 약을 다렸습니다. 주검을 나르고 거적을 덮었지요. 곱게 자란 손이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했습니다. 처음엔 비위가 상해 헛구역질을 했지요. 송장 냄새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래도 초희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지요. 역하시면 잠시 쉬세요. 아니요. 그대가 견디는 것을 내 어찌 못 견디겠소. 세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초희가 그런 세자를 흘끔 보았지요. 양반집 의생치고는 독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며칠이 흘렀지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자들이 하나둘 일어난 것이지요. 보시오, 초희. 약이 듣고 있소. 천벌이라더니 다 거짓이었소. 예. 이 병은 약으로 낫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세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동시에 분이 차올랐습니다. 약으로 낫는 병을 누군가는 천벌이라 못 박았지요. 그 바람에 수많은 목숨이 쓰러진 것입니다. 대체 누가 이 병을 천벌이라 했단 말이오. 진율청입니다. 초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율청이라면 민대감이 쥔 곳이었지요. 진율청이 어찌 그런 거짓을 퍼뜨린단 말이오. 구휼미를 빼돌렸으니까요. 빼돌려? 약으로 사람이 살면 그 거짓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천벌이라 한 겁니다. 세자는 말문이 막혔지요. 한 골목이 통째로 죽어가는 까닭이 한 사람의 탐욕이었습니다. 세자의 주먹이 떨렸지요. 그것을 어찌 그리 잘 아오. 제 아버지가 그 일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초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자는 차마 더 묻지 못했지요. 초희의 눈에 어린 슬픔이 깊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약방 마루에 나란히 앉았지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내의원 의관이셨어요. 거짓 보고를 거부하셨다가 쫓겨나셨지요. 거짓 보고라면 이 병이 약으로 낫는다는 걸 없다 적으라 하셨대요.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어찌 되셨소? 쫓겨나 변두리를 돌보시다가 그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세자는 가만히 들었지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기가 다스릴 나라에서 충직한 의관이 그리 쓰러진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며 처방 기록을 주셨어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의 거짓을 밝힐 거라 하셨지요. 그 기록이 지금 어디 있소? 안전한 곳에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캐물었소. 초희가 옅게 웃었지요. 세자는 그 웃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대는 어찌 이 일을 멈추지 않소. 무섭지 않소. 무섭지요. 그래도 멈추면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로 남잖아요. 세자는 가슴을 한 대 맞은 듯 했지요. 자기는 무엇을 위해 처자들을 떠보았던가요? 한낮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처자는 아비의 결백과 사람의 목숨을 걸고 있었지요. 초희. 예. 내 그대를 돕겠소.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요. 휘도령이 어찌 그렇게까지. 이유는 묻지 마시오. 다만 약조하리다. 세자의 목소리가 단단했지요. 초희가 세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떠도는 의생의 말치고는 무거웠지요. 그러나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휘도령. 초희가 처음으로 세자를 그렇게 불렀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골목 어귀가 소란해졌습니다. 건장한 사내 셋이 약방으로 들이닥쳤지요. 여기 강씨 처자가 있다지. 어느 년이냐?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초희가 나서자 사내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지요. 내가 헛된 약으로 사람을 홀린다는 그 처자냐? 관에서 그만 약을 함부로 짓는 게 죄인 줄 모르느냐? 사람을 살리는 약이 어찌 죄입니까? 닥쳐라. 천벌을 약으로 막겠다니 요망한 수작이다. 당장 그 약방을 닫아라. 사내가 약탕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끓던 약이 마당에 쏟아졌지요. 초희가 달려들어 막으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환자들 약이에요. 인연이. 사내가 손을 치켜들었지요. 그 순간 세자가 그 팔을 콱 붙잡았습니다. 멈추시오. 넌 또 뭐냐? 이거 안 놓느냐? 이 약방을 닫으려거든 누구의 분부인지부터 밝히시오. 세자의 눈빛이 서늘했지요. 한낱 의생의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이 잠시 머뭇거렸지요. 그러나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부는 무슨, 너희 둘 다 곱게 끝나지 않을 게다. 두고 봐라. 어디 두고 보지요. 누가 먼저 무릎을 꿇나. 사내들이 약방을 헤집어 놓고 물러갔지요. 초희는 쏟아진 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지요. 민대감의 사람들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일 거예요. 초희가 나직이 말했지요.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칼날이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물러설 마음은 없었지요. 사내들이 약방을 헤집고 간 뒤에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다시 약을 다렸지요. 초희가 약재를 손질하면 세자가 불을 지폈습니다. 휘도령, 그 갈근은 그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이리 넣으면 되지 않소. 그건 감초예요. 갈근은 이 누런 뿌리고요. 둘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소. 초희가 한숨을 쉬었지요. 세자가 머쓱하게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명색이 의생이라면서 갈근과 감초도 못 가립니까? 내 의술은 글로만 배워서 그렇소. 글로요? 의술을 글로 배운 의생은 처음 봅니다. 초희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세자가 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거짓이 자꾸 들통날 뻔했지요. 그럼 손으로 가르쳐 주시오. 빨리 배우리다. 좋아요. 이 뿌리를 잡아보세요. 냄새부터 맡고요. 초희가 세자의 손에 약재를 쥐어 주었지요.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았습니다. 세자가 흠칫손을 멈췄지요. 초희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약재를 집었습니다. 세자만 괜히 가슴이 뛰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세자도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약재를 가리고 불을 맞추고 침통을 챙겼지요. 골목 사람들은 그런 세자를 휘도령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휘도령, 우리 집 영감 좀 봐주오. 휘도령, 약 다 됐소. 예예, 갑니다. 곧 가요. 세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요. 궐에서 떠받들리던 세자가 골목에서는 심부름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지요. 누군가 자기를 자리가 아니라 손으로 보아주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휘도령은 양반인데 어찌 이런 일을 마다 않소? 한 노파가 물었지요. 세자가 약사발을 건네며 답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양반 상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허, 말은 곱게 하네. 노파가 너털웃음을 지었지요. 곁에서 초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초희의 입가에도 옅은 웃음이 번졌지요. 그 무렵 초희가 살려낸 거지 노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노인이었지요. 며칠 약을 먹고 미음을 넘기더니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처자가 나를 살렸소. 이제 정신이 드세요? 며칠을 앓으셨어요. 내가 길에서 죽는 줄 알았더니 방 노인이 초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지요. 그러나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자꾸 골목 밖을 살피며 몸을 움츠렸지요. 어르신, 무얼 그리 겁내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방 노인은 입을 다물었지요. 무언가 큰 비밀을 품은 사람 같았습니다. 초희는 더 캐묻지 않았지요.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도 골목에는 구휼미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며칠에 한 번 곡식 몇 가마가 골목 어귀에 슬그머니 놓이곤 했습니다.
누가 두고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초희가 그 가마니를 살피다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마니 귀퉁이에 찍힌 낙인이었지요. 도령, 이것 좀 보세요. 낙인이군. 무슨 표식이요? 진율청 표식이에요. 나라 곡식과 은혜 찍는 거지요. 은혜도요? 예. 구휴르는 백성에게 풀리면 표식을 지워 쓰는 법이에요. 표식이 남아있으면 풀린 적 없다는 뜻이지요. 세자가 가만히를 들여다보았지요. 과연 진율청의 표식이 또렷했습니다. 나라 곡식이 어찌 이리 몰래 놓이는 것이요. 풀려면 떳떳이 풀 것이지. 그러게 말이에요. 마치 누가 죄를 덜려고 슬쩍 던지는 것 같지요. 초희가 그 가만히를 한참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춰지고 있었지요. 이상해요. 구휼미는 장부상 다 풀렸다는데 정작 골목엔 닿지 않아요. 그런데 표식 찍힌 곡식이 몰래 흘러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요? 빼돌린 곡식 일부를 양심에 찔린 누군가가 도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표식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세자가 무릎을 쳤지요. 처자의 눈썰미가 매서웠습니다. 죽음의 자리와 곡식의 흐름만 보고도 비리의 줄기를 짚어 낸 것이지요. 그럼 그 표식을 따라가면 빼돌린 자에게 닿겠구려. 예. 이 표식이 증거예요. 진율청에서 나온 곡식과 은이 엉뚱한 대로 새고 있다는 증거요. 세자의 눈이 빛났지요. 드디어 실마리가 잡힌 것입니다. 그날 밤 세자는 은밀히 내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진율청 장부를 몰래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박 노인이 그 가만히를 보더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표식. 어디서 났소? 어귀에 놓여있던 곡식이에요. 어르신, 이 표식을 아세요? 안다마다. 내 손으로 수도 없이 찍었으니. 초희와 세자가 동시에 박 노인을 보았지요.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한때 진율청 서리였소. 곡식 장부를 적던 사람이요. 박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죽은 줄 알았던 비밀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내 두 눈으로 봤소. 구휼미가 백성에게 가는 게 아니라 대감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은도 마찬가지였소. 표식 찍힌 구휼은이 통째로 빼돌려졌소. 초희의 숨이 멎었지요. 세자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셨어요? 내가 그걸 고하려 했더니 대감이 사람을 풀어 나를 죽이려 했소. 나는 거지 행세를 하고 도망쳤소. 그게 벌써 2해요. 박 노인이 흐느꼈지요. 2해를 길에서 떨며 숨어 산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그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람들 앞에서요. 무섭소. 또 잡히면 이번엔 정말 죽소. 제가 지켜드릴게요. 아버지의 결백도 어르신의 목숨도요. 초희가 박 노인의 손을 꼭 잡았지요. 박 노인이 그 눈빛을 한참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의관의 딸이라 했지. 그 어른도 참 고든 분이었소. 그 핏줄이 어디 가겠소. 박 노인의 말에 초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곁에서 세자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켰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릿했지요. 이 처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아직 제 정체를 밝히지 못했지요. 내가 세자라는 것을 알면 이 처자가 어찌 생각할까. 세자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처음엔 한낮 시험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처자의 일이 곧 제 일처럼 되었지요. 도령,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저 별이 밝아서 보았소. 별을 보는 의생이라니. 도령은 참 별나세요. 초희가 웃었지요. 세자도 빙긋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끝이 쓸쓸했지요. 언젠가 이 거짓이 드러날 날이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초희는 그 표식을 따라 도성 저자로 나섰습니다. 세자도 함께였지요. 표식 찍힌 곡식이 흘러든다면 저자 어딘가에 팔린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찌 찾소? 저자가 일이 넓은데 쌀가게부터 돌지요. 값싸게 풀린 곡식을 묻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저자를 돌았습니다. 초희가 한 쌀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지요. 주인장, 요사이 값싼 곡식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있지. 며칠 전 어떤 자가 헐값에 한 무더기 넘기고 갔어. 그 곡식, 혹가마니에 표식이 있던가요? 표식, 무슨 도장 같은 게 찍혀 있긴 했지. 관에서 나온 거냐 물으니 얼버무리더군. 세자와 초희가 눈을 마주쳤지요. 빼돌린 구휼미가 저자의 헐값으로 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 한때 진율청 군졸 차림이었어. 그건 확실해. 초희가 입술을 깨물었지요. 줄기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도령, 이제 알겠어요. 빼돌린 곡식이 저자로 풀리고 그 돈이 어디론가 모여요. 그 끝에 민대감이 있는 거예요. 증좌만 모으면 되겠구려. 예. 표식과 증인, 그리고 아버지의 기록. 셋이 모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처자의 머릿속에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진율청에서는 민대감이 보고를 받고 있었지요. 대감, 그 골목의 병자들이 자꾸 살아나고 있사옵니다. 강씨 처자의 약 때문이옵니다. 약방을 부수라 하지 않았느냐. 부섰사오나 이튿날 또 약을 다리옵니다. 게다가 곁의 사내가 보통이 아니옵니다. 보통이 아니라니. 기세가 예사 양반이 아니옵니다. 혹 뒤를 봐주는 자가 있는 듯 하옵니다. 민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낀 것입니다. 그 사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아라. 그리고 강씨 처자 곁에 무엇이 있는지도. 그 아비가 남긴 게 있을 것이다. 예, 대감. 강덕수가 죽기 전 남긴 게 분명히 있다. 그것만 없애면 영영입을 막을 수 있느니라. 민대감이 차갑게 웃었지요. 그가 노리는 것은 강덕수의 처방 기록이었습니다. 비리의 전말이 적힌 그 책이었지요. 초희가 목숨처럼 숨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칼날은 점점 조여오고 있었지요. 그러나 초희와 세자는 아직 웃고 있었습니다. 표식이라는 실마리를 쥐고 박노인이라는 증인을 얻고 서로의 곁을 얻은 까닭이었지요. 폭풍 전에 짧은 봄날이었습니다. 봄볕이 골목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옅어진 것이지요. 약이 돌고 곡식이 닫자 골목에 사람의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초희야, 우리 영감이 오늘 처음으로 죽을 다 비웠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다 내 덕이다. 너랑 휘 도령 덕이야. 안악이 초희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지요. 골목 곳곳에서 비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거적과 곡소리뿐이던 곳이었지요. 이제는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십시일반 음식을 내왔지요. 이쪽에선 나물을, 저쪽에선 멀건 떡을 들고 왔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이요. 받아주오. 이런 걸 어찌 어르신들 드셔야지요. 아니야. 너희가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도 너희를 먹여야지. 초희가 끝내 사양하지 못했지요. 세자도 떡 한 점을 받아 들었습니다. 휘 도령, 어서 들어요. 사람들 성의예요. 내 평생 먹은 떡 중에 제일 달구려. 멀건 떡이 뭐가 달아요. 마음이 들었으니 달지요. 어이구, 휘 도령 입담은 또 어디서 배웠누. 이것도 글로 배웠소. 세상에 글로 안 배운 게 없네. 세자의 말에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골목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세자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지요. 자기가 다스릴 백성이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희, 보시오. 사람이 이리 살아나오. 예. 약이 없어 쓰러진 게 아니라 약을 막아서 잃은 목숨이었어요. 그 막은 손만 치우면 사람은 살아요. 그 막은 손을 이제 우리가 치울 차례구려. 세자가 단단히 말했지요. 초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박 노인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처자, 내 마음을 정했소. 증언하겠소. 어르신, 강 의관이 결백하다는 것, 대감이 구휴를 빼돌렸다는 것, 내 두 눈으로 본 것을 다 말하겠소. 다만요? 높은 분 앞에서 해야 하오. 어설피 나섰다간 도리어 우리가 잡히오. 초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노인의 말이 옳았지요. 진율청 제조를 치려면 그보다 높은 데 닿아야 했습니다. 박 노인이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이것도 가져가시오. 내가 도망치며 챙긴 장부 쪼가리요. 빼돌린 곡식 양이 적혀 있소. 어르신, 이걸 여태 지니고 계셨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줄 알았소. 이제야 임자를 만났구려. 어르신,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 무슨, 강 의관께 진 빚을 갚는 것뿐이요. 초희가 그 종이를 받아들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표식, 증인, 장부 쪼가리, 그리고 아버지의 기록.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요. 그 무렵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골목 어귀에 곡식 몇 가마가 몰래 놓였지요. 초희가 하루는 숨어서 그 임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곡식을 부려놓고 황급히 사라졌지요. 진율청 군졸 차림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딘가 떨리고 있었지요. 휘, 도령. 저 사람 빼돌린 곡식을 도로 돌려놓는 거예요. 진율청 안에도 양심이 남은 자가 있는 거지요. 한패가 아니란 말이요? 한패이긴 하지요. 한데 손이 떨리잖아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돼요? 언젠가 저 사람이 입을 열 거예요. 죄책감은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니까요. 초희가 그 군졸의 얼굴을 가만히 새겨두었습니다. 훗날을 위한 한 수였지요. 높은 분이라.
누구에게 이 일을 앓을 수 있을까요? 초희가 한숨을 쉬었지요. 한미한 처자가 어디 가서 이 일을 고한단 말입니까? 그때 세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길이 있소. 길이요? 내 아는 분이 궐에 계시오. 그분이라면 전하께 닿을 수 있소. 초희가 세자를 빤히 보았지요. 떠도는 의생이 어찌 궐에 닿는 길을 안단 말입니까? 의문이 또 한 번 일었습니다. 그러나 초희는 묻지 않았지요. 다만 가만히 그 말을 새겼습니다. 휘 도령은 참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어찌 그러오. 의생이라기엔 글이 너무 깊고 손은 곱고 궐에 닿는 분까지 있고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요. 세자가 얼버무렸지요. 초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자리 잡았지요.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골목에 관원 하나가 지나다 세자를 보았지요. 그 관원이 멈칫하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곳에. 관원이 무어라 더 말하려는 찰나 세자가 눈짓으로 막았지요. 관원은 황급히 입을 다물고 물러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희가 보고 있었지요. 관원이 어찌 한낱 의생에게 고개를 숙일까? 초희의 의심이 한 뼘 더 자랐습니다. 그러나 초희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지요.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비리를 밝히는 일이 먼저였지요.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휘, 도령. 이 일이 다 끝나면 도령은 어디로 가세요? 글쎄, 돌아갈 곳이 있긴 하오. 그곳이 어딘데요? 말하면 그대가 놀랄 것이오. 놀랄 일이 뭐가 있다고요? 말해보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오. 세자가 쓸쓸히 웃었지요. 초희가 그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큰 것을 짊어진 사람 같았지요. 휘, 도령. 무얼 그리 숨기세요. 저는 도령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정말 그렇소. 예. 도령은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졌잖아요. 제겐 그거면 충분해요. 세자의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세자라는 것을, 그 금자루를 보낸 것이 자기라는 것을요.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따뜻한 시간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초희, 한 가지만 약조해 주오. 무엇을요? 훗날 내 정체를 알게 되더라도 오늘 이 마음만은 의심하지 말아 주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저 그리 약조해 주오. 초희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그러나 세자의 눈빛이 하도 간절해 초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약조할게요. 다음 날 세자는 골목 한편에서 서찰을 적었습니다. 궐에 믿을 만한 이에게 보내는 글이었지요. 진율청장부를 은밀히 살피라는 당부였습니다. 그 글씨를 초희가 우연히 보았지요. 한 획 한 획이 반듯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떠도는 의생의 글씨가 아니었지요. 휘 도령, 글씨가 참 좋으시네요. 어릴 적 익힌 버릇이요. 그 서찰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궐의 그분께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요. 초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내는 대체 누구일까? 의심은 자라났으나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지요.
다만 그가 끝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달빛이 고요 내렸지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가장 평온한 밤이었지요. 그리고 그 평온은 폭풍 직전의 마지막 고요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진율청에서는 민 대감이 수하의 보고를 듣고 있었지요. 대감, 큰일이 옵니다. 그 사내의 정체를 알아냈사옵니다. 누구더냐? 확실치는 않으나 세자 저하 쪽 사람인 듯하옵니다. 관원들이 그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옵니다. 민대감의 안색이 변했지요. 세자가 얽혔다면 일이 생각보다 커진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강씨 처자가 거두어 살린 늙은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어쨌단 말이냐. 그자가 박가라 하옵니다. 2해 전 종적을 감춘 진율청의 썰이 박가이옵니다. 민대감이 벌떡 일어섰지요.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박가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내 분명 없앴건을 용케 살아 도망쳤던 모양이옵니다. 한데 하필 그 처자에게 거두어졌사옵니다. 민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죽은 줄 알았던 증인이 살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자까지 얽혔지요. 표식, 증인, 그리고 강덕수의 기록. 이것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끝장이었습니다. 가만두면 안 된다. 저것들이 모이기 전에 쳐야 한다. 하오면 어찌하오리까, 대감. 먼저 처자를 잡는다. 구휴른을 빼돌린 죄를 그 처자에게 뒤집어 씌워라. 하오나 그 처자는 빼돌린 적이 누가 사실을 묻더냐. 표식 지키는 몇 잎을 그 처자의 처소에 숨겨 두어라. 그러면 도둑이 되는 것이야. 민대감이 입꼬리를 비틀었지요. 빼돌린 은을 도리어 초희에게 씌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가를 잡아들여라. 살려두면 화근이다. 기록은 어찌하오리까. 처자를 잡으면 처소를 뒤져라. 강덕수의 기록이 거기 있을 것이다. 찾는 즉시 불태워라. 수하가 머리를 조아렸지요. 민대감의 그무리 소리 없이 펼쳐졌습니다. 평온한 봄밤 아래 덫이 놓이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초희가 약방을 나서는데 골목 어귀가 어수선했지요.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강씨 처자 어디 있느냐? 구휴른을 훔친 그 도둑을 잡아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얼 훔쳤단 말입니까? 닥쳐라. 내 처소에서 표식 지킨 은이 나왔다. 발뺌 말거라. 초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영문도 모른 채 가짜 죄가 그녀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빛나던 순간에 더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닥친 것이지요. 포졸들은 끝내 초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이미 짜인 그물이었습니다. 그 소란에 세자가 달려왔습니다. 멈추시오. 이 처자는 도둑이 아니오. 넌 또 뭐냐? 비키지 못할까? 이 은은 누가 가져다 둔 것이오. 처소를 뒤지기 전에 누가 그것을 보았는지부터 밝히시오. 세자가 포졸을 가로막았지요. 그러나 포졸들은 수가 많았습니다. 세자 하나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바로 그때 민대감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진율청 제조가 몸소 행차한 것이지요. 살집 좋은 얼굴에 비웃음이 어렸습니다. 이거 누구신가? 한낱 의생이 관의 일에 끼어들다니. 민대감, 날 아는가? 그럼 더 잘됐군.
비키시게 도둑을 잡는 일이니 세자가 물러서지 않았지요. 민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사내가 누구인지 떠보려는 속셈이었지요. 자네, 어느 댁 자제인가? 통 본 적이 없는데. 그건 알 것 없소. 이 처자를 놓아주시오. 놓아주라, 죄인을. 자네가 무슨 자격으로. 민대감이 한 발 다가섰지요. 그러고는 세자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민대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지요. 가만, 어디서 많이 뵌 용안인데. 세자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민대감은 궐을 드나드는 자였지요. 세자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설마 저하. 민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곁에 포졸들이 술렁였습니다. 세자는 입을 열지 못했지요. 거짓이 끝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세자 저하시옵니까? 민대감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포졸들도 우르르 엎드렸습니다. 골목이 발칵 뒤집혔지요. 저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초희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세자라니. 도령이 세자라니요. 저하라고요? 초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지요. 떠도는 의생이라던 사내가 한 나라의 세자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들어맞았지요. 곱던 손, 반듯한 글씨, 궐에 닿는다던 길, 관원이 숙이던 고개. 그리고 그 금자루였습니다. 그럼 그 백냥도, 간택장에서 금을 푼 게. 초희, 내 말을 들어주오. 그게 저하셨군요. 저희를 떠보려고. 금을 거두나 마나 그걸 시험하려고요. 초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세자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초희가 그만큼 물러섰지요. 오지 마세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곁에 있었네요. 초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자기가 금의 눈먼 처자로 조롱당하던 그 밤, 그 금을 던진 자가 바로 곁에 이 사람이었습니다. 초희, 그 시험은 처음 한 번뿐이었소. 그 뒤로 골목에서 흘린 땀은 단 한 방울도 거짓이 아니었소. 그걸 제가 어찌 믿어요. 이름도 신분도 다 감추셨으면서요. 그건 내가 그대를 떠본 것은 사실이요. 허나 곁에서 일한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소. 거짓이 아니라고요? 이름부터 거짓이었잖아요. 도령이라는 이름부터요. 초희. 저는 저학계 한낱 구경거리였군요. 천한 것이 어찌 사나 그게 궁금하셨겠지요. 초희가 울부짖었지요. 세자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시작이 시험이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 광경을 본 민대감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세자가 천한 처자에게 빠져 있었다니. 이것이야말로 좋은 빌미였지요. 저하, 송구하오나 이 처자는 구휴른을 훔친 도둑이옵니다. 게다가 감히 저하를 홀려 궐 밖으로 끌어냈사옵니다. 이는 가벼운 죄가 아니옵니다. 닥치시오. 이 처자는 사람을 살린 의인이요. 의인이라니요. 증좌가 처소에서 나왔거늘 저하께서 정에 눈이 어두워지신 줄 아뢰옵니다. 민대감이 능청스레 아랬지요. 도리어 세자를 홀린 죄까지 씌우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세자가 분을 참지 못했지요.
저 은은 그대가 빼돌린 것이 아닌가. 표식이 그 증거다. 저하,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빼돌린 자가 따로 있으니 처소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 처자가 빼돌려 숨긴 것이옵니다. 민대감의 혀가 능란했지요. 검은 것을 희다 하고 흰 것은 검다 했습니다. 세자의 말은 자꾸 막혔지요. 증인도 기록도 지금 이 자리엔 없었으니까요. 저하, 고정하시옵소서. 이 일은 일금부에서 가릴 일이옵니다. 처자를 일단 가두고 천천히 가리시지요. 민대감의 말에 명분이 섰지요. 세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초희를 빼낼 길이 없었지요. 섣불리 나서면 초희를 홀린 죄까지 커질 판이었습니다. 초희, 내 반드시 그대를 구하겠소. 조금만 견뎌주오. 이제 와서요. 초희가 고개를 돌렸지요. 세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보다 못해 나섰지요. 그 처자는 도둑이 아니요. 우리를 살린 은인이요. 맞소. 그 처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소. 비키지 못할까. 관의 일을 방해하면 너희도 잡혀간다. 포졸의 으름장에 사람들이 주춤했지요. 그래도 몇몇은 끝까지 외쳤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이 죄 없는 처자를 어찌 잡아가느냐. 그러나 그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지요. 포졸들이 초희를 끌고 갔습니다. 초희는 끌려가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지요. 자기가 던진 시험이 끝내 이 사람을 옥으로 밀어넣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 하나의 불행이 닥쳤습니다. 민대감의 수하들이 골목을 덮친 것이지요. 박 노인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박가 어디 있느냐? 2해 전 도망친 그 서리놈 말이다. 나는 그저 거지요. 시침이 떼지 마라. 내 얼굴을 안다. 수하들이 박 노인을 끌어냈지요. 노인이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나는 죄가 없소. 죄가 없는 게 죄다. 대감께서 너를 찾으신다. 내가 무얼 안다고. 늙은 거지를 잡아 무엇하려고. 내가 무얼 아는지는 대감께서 더 잘 아시지. 박 노인이 질질 끌려갔지요. 살아있는 단 하나의 증인이 민대감의 소나귀에 떨어진 것입니다. 골목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볼 뿐이었지요. 아무도 손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지요. 초희는 옥에 갇혔습니다. 박 노인은 끌려갔지요. 세자의 정체는 드러났고 초희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표식은은 도리어 초희의 죄가 되었지요. 민대감은 그 밤 곳간에서 홀로 술을 따랐습니다. 거의 모든 패가 제 손에 들어온 듯 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가 어긋났습니다. 기록은 찾았느냐? 처자의 처소를 샅샅이 뒤졌으나 어디에도 없었사옵니다. 이 계집이 어딘가 깊이 숨겨두었구나. 기어이 찾아내라. 민대감이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지요. 강덕수, 내 딸 자식도 내 뒤를 따르게 생겼구나. 그 잘난 고듬 때문에 말이다. 민대감이 음흉하게 웃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강덕수의 기록뿐이었습니다. 그것만 찾아 태우면 모든 진실이 영영 묻힐 참이었지요. 그 밤 세자가 옥을 찾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초희를 불렀지요. 초희, 거기 있소. 돌아가세요. 내 반드시
그대를 꺼내리다. 강의관의 결백도 밝히리다. 약조하지 않았소. 그 약조도 휘도령의 약조였지요. 세자 저하의 약조가 아니라요. 초희, 제발. 저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만 가세요, 저하. 한 가지만 묻겠소. 그대가 미운 건 내가 세자라서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요. 모르겠어요. 그냥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초희가 등을 돌렸지요. 세자는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살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천리처럼 갈라놓았지요. 세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무거운 걸음을 돌렸습니다. 한편 차디찬 옥 안에서 초희는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지요. 가슴에는 배신감만 남았습니다. 다 부질없었어. 아버지의 결백도 사람을 살린 일도. 결국 나는 도둑이 되었구나. 초희는 벽에 머리를 기댔지요. 곁에 있던 그 사람조차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가장 깊은 어둠이 초희를 감쌌습니다. 사방이 막힌 출구 없는 밤이었지요. 세자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다던 초희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요. 내가 무너뜨렸으니 다시 세우는 것도 내 몫이지. 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낮 시험으로 시작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의 결백이 걸렸지요. 수많은 목숨도 걸려 있었습니다.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었지요. 세자는 곧장 전하를 찾아갔지요. 그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간의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아랬지요. 아바마마. 소자가 처자들을 떠보려 금을 내려 싸웁니다. 그 일로 한 의인이 누명을 써 싸웁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소자가 받겠사옵니다. 내가 자맹을 나가 그런 일을 벌였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허나 그 처자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빼돌린 구휴른을 도리어 뒤집어 쓴 것이옵니다. 전하의 얼굴이 무거웠지요. 세자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바마마,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어전에서 대면하여 가려 주시옵소서. 진율청 제조 민영규와 그 처자를 마주 세워 주시옵소서. 진율청 제조를 의심한단 말이냐. 증좌는 있느냐. 증좌가 있사옵니다. 다만 그 처자가 쥐고 있사옵니다. 전하가 한참을 생각했지요. 세자의 눈빛이 워낙 간절했습니다. 전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어전 대지를 열겠다. 허나 증좌가 헛되면 너도 그 처자도 무사치 못하리라. 세자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지막 승부가 정해진 것이지요. 세자는 그 길로 옥을 찾았지요. 초희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초희. 어전에서 대질이 열리오. 그대 아버지의 결백을 밝힐 마지막 기회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그대를 위해서가 아니요. 강의관을 위해서요. 골목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요. 초희의 어깨가 흠칫했지요. 세자가 창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미워해도 좋소. 허나 아버지의 이름까지 묻히게 둘 작정이요? 초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디에 쓰느냐로 가려지는 법이다. 초희는 깨달았지요. 자기가 쥔 것은 아버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원망에 묻어둘 수도 있었지요.
허나 진실을 위해 쓸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말로 사셨지요. 이제 그 말을 딸이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좋아요. 하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초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다시 살아났지요. 그 기록은 약방 붓두막 아래 묻어두었어요. 노의원께 부탁하면 찾을 수 있어요. 세자가 곧장 사람을 보냈습니다. 강덕수가 목숨으로 지킨 기록이었지요. 마침내 세상에 나올 참이었습니다. 마침내 어전대질의 날이 밝았지요. 편전의 전하가 좌정했습니다. 왼편에는 민대감이, 오른편에는 초희가 섰지요. 세자도 그 자리에 함께였습니다. 먼저 초희가 입을 열었지요. 전하, 진율청 제조 민영규는 구휼미와 구휼은을 빼돌려 싸웁니다. 그 죄를 덮으려 역병을 천벌이라 거짓 고하여 싸웁니다. 약으로 살 사람을 수 없이 죽게 하여 싸웁니다. 당치 않사옵니다, 전하. 민대감이 펄쩍 뛰었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진율청 장부가 있사옵니다. 구휼미는 한 톨도 빠짐없이 백성에게 풀려 싸웁니다. 저 처자야말로 구휼은을 훔친 도둑이옵니다. 민대감이 장부를 펼쳐 보였지요.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겉으로는 한 치흠도 없어 보였지요. 전하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장부가 이리 멀쩡하지 않으냐? 처자, 내 말에 무슨 증좌가 있느냐? 전하의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지요. 민대감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저 처자는 아비가 죄인으로 쫓겨난 한을 품은 것이옵니다. 그 한으로 충신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전하, 그렇지 않사옵니다. 세자 저하께서도 정의 눈이 어두워지셨사옵니다. 천한 것의 말에 어찌 제조를 의심하시옵니까? 민대감의 혀가 칼날 같았지요. 한마디 한마디가 초희를 올감했습니다. 전하의 눈썹이 깊이 패었지요. 위조한 장부가 먹혀든 것입니다. 세자가 더는 참지 못하고 나섰지요. 전하, 소자, 정에 눈멀지 않았사옵니다. 약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천벌이라던 그 병이 약 한 첩에 낫는 것을요. 세자야, 가만히 있거라. 증좌로 말하라 하지 않았느냐. 증좌, 여기 있사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초희가 표식 지키는 한 잎을 내밀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제 처소에서 나왔다는 그 구휼은이옵니다. 진율청 표식이 또렷하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내가 훔친 증좌가 아니냐. 구휼은은 풀리면 표식을 지우는 법이옵니다. 한데 이은은 표식이 그대로이옵니다. 풀린 적 없이 빼돌려진 것이옵니다. 초희가 낡은 책 한 권을 마저 올렸지요. 아비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역병의 처방과 거짓 보고를 강요한 전말이 적혀 있사옵니다. 전하의 눈이 흔들렸지요. 그러나 민대감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 발 나서며 목청을 높였지요. 전하, 가소롭사옵니다. 그 은이야말로 저 처자가 훔쳐 제 처소에 숨긴 증좌이옵니다. 표식이 남았다 함은 풀기도 전에 빼냈다는 뜻이지요. 도리어 저 처자의 도둑질이 더 또렷해진 것이옵니다. 민대감이 되받아친 것이지요. 초희의 증거를 그녀의 죄로 돌린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기록은 또 무엇이옵니까?
쫓겨난 의관이 원한으로 적은 낙서이옵니다. 그것으로 어찌 제조를 치시옵니까? 전하의 마음이 다시 민대감에게 기울었습니다. 칼끝이 도로 초희의 목을 겨눈 것이지요. 바로 그때 편전 밖에서 박노인이 들어섰지요. 세자가 대질 전날 의금부 군사를 풀었습니다. 곳간에서 노인을 빼낸 것이지요. 하루만 늦었어도 노인은 입을 잃을 뻔했습니다. 소인은 진율청 옛설이 바까이옵니다. 제 두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구휼미와 은이 민대감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을요. 전하, 저자야말로 두 해 전 곡식을 빼돌리고 도망친 죄인이옵니다. 민대감이 박노인을 도망친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늙은 증인의 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도망친 죄인이 제 죄를 떠넘기는 것이옵니다. 저 처자와 늙은 죄인의 합작 무고이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전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다. 처자, 더 될 증좌가 없다면 무고로 다스릴 수밖에 없느니라. 모든 것이 끝나는 듯 했지요. 그러나 초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그 눈빛이 칼처럼 빛났습니다. 전하, 그 위조 장부를 한 번만 더 보아주시옵소서. 위조라니 무슨 근거냐? 장부에는 구휼미가 골목마다 고루 풀렸다 적혀 있사옵니다. 한데 그 골목에 죽은 자수를 맞춰 보시옵소서. 죽은 수를? 곡식이 가장 많이 풀렸다는 골목에서 외려 사람이 더 죽었사옵니다. 곡식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옵니까? 곡식이 풀렸다면 사람이 살았어야 하옵니다. 전하가 멈칫했지요. 숫자로 꾸민 거짓이 죽음 앞에서 흔들린 것입니다. 박서리의 장부 쪼가리와 맞춰 보시옵소서. 빼돌린 곡식의 양이 그대로 들어맞을 것이옵니다. 전하가 두 장부를 나란히 놓고 맞추었지요. 과연 숫자가 어긋났습니다. 민대감의 장부는 위조가 분명했지요. 민형규,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전하, 그 숫자는 우연이옵니다. 어찌 그런 것으로 충신을. 민대감이 그래도 발버둥을 쳤지요. 바로 그때 한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대감의 수하였지요. 곡식을 저자에 풀던 바로 그자였습니다. 밤마다 양심에 찔려 곡식을 골목에 돌려놓던 자였지요. 초희가 진작 얼굴을 새겨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아뢰옵니다. 소인이 대감의 명을 받아 구휼미를 저자에 헐값으로 팔았사옵니다. 그 돈은 모두 대감께 바쳤사옵니다. 내 이놈, 무슨 헛소리냐? 더는 못하겠사옵니다. 밤마다 곡식을 골목에 몰래 돌려놓으며 잠을 못 이뤘사옵니다. 죄 없는 자들이 죽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사옵니다. 초희가 그를 보며 입을 열었지요. 전하, 골목에 표식 찍힌 곡식이 몰래 놓이곤 했사옵니다. 양심에 찔린 누군가가 돌려놓은 것이옵니다. 소녀, 그 손길의 임자를 진작 알고 있었사옵니다. 바로 저 사람이옵니다.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지요. 마지막 방패마저 안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표식은 죽음의 숫자, 산 증인, 그리고 측근의 자백. 4개의 칼날이 한꺼번에 민대감을 겨눴지요. 내 이놈 민형규, 백성의 곡식을 빼돌리고 약을 막아 사람을 죽이고 충신을 모함하였구나. 전하가 진노했습니다. 민대감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지요.
더는 둘러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아라. 민영규의 관직을 삭탈하고 일금부에 가두라. 그 죄를 낱낱이 물어 엄히 벌하라. 포졸들이 민대감을 끌어냈습니다. 위세등등하던 진율청 제조였지요. 그가 죄인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그 조카 민채령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숙부의 힘을 믿고 세자빈을 노리던 처자였지요. 간택 후보에서 쫓겨나 도성에서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발 뒤에 중전마마도 한숨을 쉬었지요. 한때 초희를 도둑으로 몰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람을 겉만 보고 잘못 보았구나. 저 처자야말로 참된 됨됨이를 지녔거늘. 중전마마가 초희를 가만히 굽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미안함과 대견함이 어렸지요. 전하가 초희를 굽어보았습니다. 내가 큰 공을 세웠다. 내 아비의 결백도 오늘로 밝혀졌느니라. 강덕수의 관직과 명예를 복권하고 그 신원을 회복해 주겠노라. 초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한 해를 짓눌러 온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나마 눈을 감으실 것이옵니다. 내 아비가 참으로 고든 신하였느니라. 또한 빼돌린 구유를 모두 거두어 그 골목 백성을 다시 살피겠노라. 전하의 명이 떨어졌지요. 골목에 다시 곡식과 약이 닿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골목에 닿았지요. 사람들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초희가 해냈다. 그 처자가 대감을 잡았어. 이제 우리도 살았다. 약이 온다는구나. 우리 골목에 이런 날이 다 오는구나. 초희야, 고맙다. 노의원도 눈물을 훔쳤지요. 강덕수의 결백이 밝혀진 날이었습니다. 한 의관이 목숨으로 지킨 진실이었지요. 그것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대질이 끝난 뒤 전하가 세자를 보며 말했지요. 세자야, 내 시험은 어설펐으나 그 끝에 참된 사람을 얻었구나. 저 처자를 어찌할 생각이냐. 소자, 저 처자를 세자빈으로 맡고 싶사옵니다. 전하가 흡족히 웃었지요. 그러나 초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공하오나 소녀는 그 자리를 받을 수 없사옵니다. 모두가 놀랐지요. 세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녀가 한 일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지 자리를 바란 것이 아니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초희가 저를 올리고 물러났지요. 세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세자가 골목 약방을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골룡포가 아니라 낡은 도포 차림이었습니다. 또 그 차림이세요. 휘로 왔소. 세자가 아니라 그대 곁에서 약을 다리던 휘로요. 초희가 세자를 보았지요. 세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그대를 시험한 죄, 신분을 속인 죄, 다 인정하오. 허나 그대 곁에서 보낸 날들은 내 평생 가장 사람다운 날이었소. 저하, 세자빈 자리가 싫다면 잊으시오. 다만 한 사람으로서 묻겠소. 내 곁에 있어 주겠소. 초희의 눈이 흔들렸지요. 그 말에는 시험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한 사내의 진심만이 있었지요. 저는 약을 다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세자빈이 되어도요. 멈추지 마시오. 내 그대와 함께 다리겠소. 저하께서 약을 다리신다고요? 휘 도령이 다리던 솜씨 어디 갔겠소.
그 솜씨로는 아직 갈근도 못 가리시던데요. 그러니 그대가 곁에서 가르쳐 주어야지. 초희가 그제야 옅게 웃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 번 돌아섰던 마음이었지요. 그 마음이 진심 앞에서 다시 포개졌습니다. 훗날 초희는 세자빈이 되었지요. 그러나 비단옷 속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거래 곳간을 여러 가난한 골목을 살폈지요. 약을 짓고 곡식을 풀었습니다. 가진 것을 어디에 쓰느냐였지요. 그것으로 사람의 그릇을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세자빈을 오래도록 기렸지요. 누더기 차림으로 금자루를 메고 나가던 그 밤이었습니다. 다들 두고두고 그 밤을 이야기했지요. 금을 마다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답이었으므려. 강덕수가 남긴 말이었지요. 그 말이 딸의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디에 쓰느냐로 가려지는 법이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